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발표한 2025년 축구계 8대 기적. 그 명단에 유일하게 개인 이름으로 등장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이름 세 글자였죠. 수많은 팀의 반전과 국가의 성취 사이에서 왜 그의 이름만이 홀로 빛났을까요?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성장했으면서도 끝내 무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던 선수. 동료들이 트로피를 찾아 하나씩 떠날 때도 혼자 남았던 주장. 그가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쏟아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저널리스트 다니엘 크로슬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선수의 이름이 어떻게 기적이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특별한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5일 2025년 축구계 8대 기적이라는 명단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장에서 벌어진 사건 중 가장 놀라운 8장면을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록에는 놀라운 성취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15만 명에 불과한 퀴라소가 사상 처음으로 FIFA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일, 사부 리그 그림즈비 타운이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탈락시킨 이변, 51년 만에 코파 이탈리아를 제패한 볼로냐, 56년의 무관을 끝낸 뉴카슬 유나이티드의 리그컵 우승, 크리스털 팰리스의 구단 역사상 첫 FA컵 우승, 92년 만에 네덜란드컵 대회를 제패한 고어 헤드 이글스, 바이런 뮌헨의 16연승. 각각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작은 나라의 첫 월드컵 진출, 하브리그 팀의 거인 살해, 반세기 만에 우승, 거의 한 세기를 기다린 트로피, 모두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었고 오랜 기다림 끝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팀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흥민. 8개의 기적 중 유일하게 선수 개인의 이름으로 등장한 경우였습니다. 다른 7개는 모두 팀이나 국가의 성취였습니다. 퀴라소라는 국가, 볼로냐라는 팀, 뉴캐슬이라는 구단, 그림즈비라는 클럽, 크리스털 팰리스, 고어헤드 이글스, 바이에른 뮌헨 모두 집단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팀 토트넘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손흥민이었습니다. 팀이나 국가가 아닌 선수 개인이 기적의 주체로 호명된 사례는 손흥민이 유일했습니다. 왜일까요?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팀 토트넘의 기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트랜스퍼마르크트는 팀이 아닌 개인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손흥민의 우승이 단순히 토트넘의 승리를 넘어선 이유, 그의 이름이 팀이 아닌 개인으로 기적에 올라간 이유, 수많은 팀의 반전과 국가의 성취 사이에서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이야기가 특별했던 이유, 트랜스퍼마르크트는 단순히 우승 결과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 우승 뒤에 숨겨진 서사였습니다. 한 선수가 걸어온 길, 그 여정 전체가 기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8개의 기적, 각각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손흥민의 이름만이 개인으로 빛났습니다. 팀도 국가도 아닌 오직 그 사람 자체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손흥민의 우승에는 어떤 특별함이 담겨 있었을까요? 왜 그의 이야기는 토트넘이라는 팀의 틀을 넘어섰을까요? 8개의 기적 중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손흥민의 이름이 빛난 이유였습니다. 기적이라 불린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걸어온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2010-11 시즌 독일 함부르크, 18살의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2013년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레버쿠젠에서 2시즌 동안 47골을 터뜨리며 유럽 정상급 공격수로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여름,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그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이적료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액이었습니다. 기대는 컸고 손흥민은 그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시즌부터 14골을 넣으며 적응에 성공했고 시즌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한 선수가 되어갔습니다.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의 양대 공격축을 형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27골, 7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벌리전에서 72m 원더골을 터뜨리며 FIFA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였습니다. 2022 시즌에는 23골로 EPL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역시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개인 기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8-19 시즌 토트넘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중결승에서 아약스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0대2로 패했습니다. 트로피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2022-11 시즌에는 EFL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토트넘은 0대1로 패했습니다. 또다시 준우승이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가고도 우승을 놓치는 아픔을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트로피를 찾아 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토트넘에서만 10년을 헌신했습니다. 2008년 EFL컵 우승 이후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한 팀이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4-25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유로파리그였습니다. 토트넘은 조별리그부터 순항했고 토너먼트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4월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결승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기회가 부상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결승 직전 2경기에서 복귀하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월 스페인 빌바오 유로파리그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메뉴의 방역이 거세졌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후반 22분 손흥민이 투입되었습니다. 공격수였지만 수비 가담을 위한 교체였습니다. 그는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는 공격 전환을 시도했고 수비 상황에서는 뒤로 내려와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끝났습니다. 15년 만에 첫 우승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손흥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적이라 불린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걸어온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시작한 유럽 생활, 레버쿠젠에서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한 시간, 토트넘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의 패배, EFL컵 결승에서의 좌절,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둘씩 손흥민을 감싸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17년 무관에 시달린 토트넘이었습니다. 2008년 EFL컵 우승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이었습니다. 완장을 찬 리더였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며 팀의 중심이 되었고 마침내 주장 완장까지 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결승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후반 투입되어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우승 세레머니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로피가 시상대에 놓였습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을 가운데로 밀어냈습니다. 그가 먼저 트로피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을 한 팀에 헌신한 선수, 수많은 스타들이 떠날 때도 자리를 지킨 선수, 그 누구보다 이 우승을 간절히 원했던 선수, 손흥민이 먼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함성이 빌바오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또 울었습니다. 트로피를 든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우승이라는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눈물은 기록보다 강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놀라운 성취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이상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랜 인내 끝에 마침내 보답받은 리더. 축구는 때로 숫자보다 이야기가 강합니다. 손흥민의 우승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골 몇 개, 도움 몇 개보다 중요한 것. 15년을 기다린 한 선수의 집념과 헌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토트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개인 기록, 팀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 트로피까지. 손흥민은 진정한 구단 레전드로 거듭났습니다.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주장이 되었습니다. 세레머니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수들은 트로피를 돌려가며 들어 올렸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그는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떠나기 전 손흥민은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토트넘 서포터스 앞으로 걸어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그 이름이 빌바오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의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여정의 결산이었고 무관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으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눈물은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눈물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축구는 변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은 더 이상 한 팀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트로피를 위해 팀을 옮깁니다. 더 나은 조건, 더 큰 명예, 더 확실한 우승 가능성. 이것이 선수들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선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일 워커는 2017년 맨체스터 시티로 떠났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원했습니다. 시티에서 그는 프리미어리그 5번, FA컵 2번, 리그컵 4번, 챔피언스리그 1번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리 케인은 2023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였지만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뮌헨으로 간 첫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즌인 2024-25,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케인의 커리어 15년 만에 찾아온 첫 트로피였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선정한 8대 기적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2020년 인테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세리A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가레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여러 차례 들어 올렸습니다. 루카 모드리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트넘에서 우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떠났고 다른 곳에서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그는 10년을 한 팀에서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팀의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였고 바르셀로나도 그를 원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유럽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패했을 때도, EFL컵 결승에서 좌절했을 때도, 시즌마다 무관으로 끝났을 때도 그는 남았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동안 메이저 트로피를 들지 못한 팀이었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손흥민은 여러 인터뷰에서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팀에 대한 책임감, 팬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여기서 우승하고 싶다는 간절함. 이것이 그를 토트넘에 묶어둔 이유였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적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에이전트도 지인들도 어쩌면 가족들도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에서 뛴다면 우승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명성도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선택했습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 그 선택이 보답받았습니다. 팬들은 이 우승을 단순한 승리보다 깊은 가치로 기억했습니다. 헌신과 기다림의 힘이었습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고 어려운 길을 택한 선수, 트로피보다 의리를 선택한 주장. 그래서 손흥민의 우승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남지 못한 선수들의 시대에 손흥민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헌신이 보답받은 순간 토트넘의 역사도 함께 새로 쓰였습니다. 41년입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1983-84 시즌 UFA컵 우승 이후 토트넘은 유럽 무대에서 정상에 서지 못했습니다. 무려 41년의 공백이었습니다. 그 사이 토트넘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팀은 아약스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하지만 0대2로 패했습니다. 유럽 정상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서 고전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토너먼트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일찍 탈락하곤 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부진은 계속되었습니다. 2024-25 시즌 상황이 달랐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 출전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은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한 경기씩 이겨나갔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잉글랜드 더비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양대 강호의 대결,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결승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월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 5만 3천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맨유 팬들이 각자의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 있었습니다. 4월 부상으로 완전한 회복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팀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뛸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했습니다.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결승전 특유의 긴장감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이 1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맨유의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 숫자를 늘렸고 토트넘 진영을 압박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대 0 리드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후반 22분 손흥민이 투입되었습니다. 공격수지만 수비 가담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전방 압박에 가담했고 역습 상황에서는 공격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습니다. 1984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손흥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장으로서 41년의 기다림을 끝낸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주장으로서 유럽 대항전 우승을 이끈 선수는 손흥민이 세 번째였습니다. 1972년 UEFA컵 우승을 이끈 앨런 멀러리, 1984년 UEFA컵 우승의 스티브 페리먼, 그리고 2025년 손흥민. 4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41년의 무관을 끝낸 우승. 그것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이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선정한 8대 기적에 포함되었을 때 그와 함께 이름을 올린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적은 저마다의 감동을 담고 있었습니다. 퀴라소의 월드컵 본선 진출. 인구 15만 명에 불과한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네덜란드령 자치국가인 퀴라소는 북중미 지역 예선을 통과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볼로냐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51년 만이었습니다. 1974년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컵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AC 밀란이었습니다. 세리에 A 명문 클럽을 상대로 볼로냐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세기를 기다린 트로피였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EFL컵 우승. 56년의 무관을 끝냈습니다. 196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꺾었습니다. 뉴캐슬 팬들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마지막으로 본 우승을 손자 세대가 다시 목격했습니다. 그림주비 타운의 이변, 사부 리그팀이었습니다. EFL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림주비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그림주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거인을 쓰러뜨린 작은 팀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어헤드 이글스의 KNV컵 우승. 네덜란드 컵 대회였습니다. 92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1933년 이후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기다린 우승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축구 역사에서도 가장 긴 무관을 끝낸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FA컵 우승. 구단 역사상 첫 메이저 대회 트로피였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강호를 상대로 팰리스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FA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16연승, 분데스리가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24-25 시즌 2시즌 만에 우승을 탈환했습니다. 맥걸가다 이것은 해리 케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3년을 뛰며 한 번도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케인. 뮌헨 이적 첫 시즌에는 우승을 놓쳤지만 두 번째 시즌에 마침내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5년 무관의 저주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8개의 기적. 각각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의 성취, 예상을 뒤엎은 반전, 포기하지 않은 도전. 이것이 기적의 공통 요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7개는 모두 팀이나 국가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팀 토트넘이 아닌 선수 손흥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기적을 완성한 손흥민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8월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향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룬 뒤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그리고 마침내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15년 유럽 생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적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LAFC 이적을 알렸습니다. 특별한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송별식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말없이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8월 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6만 6천여 명의 한국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손흥민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그 함성이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10년을 함께한 런던의 팬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런던으로 돌아가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LFC에서 손흥민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MLS 선수들 가운데 유니폼 판매량 전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구단 홍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값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LAFC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도전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뛰었고 개인 기록도 충분히 쌓았으며 마침내 우승 트로피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33세 나이였습니다.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상도 잦아졌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직전 부상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커리어의 후반부를 생각할 시기였습니다. MLS는 손흥민에게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보다는 경쟁 강도가 낮았지만 그만큼 여유 있게 축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다른 문화, 새로운 동료들. 손흥민은 커리어의 새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떠나며 손흥민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에서는 구단 레전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8대 기적의 이름을 올리며 15년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뚜렷했습니다. 화려한 작별이 아니어도 진정한 레전드는 자신의 업적으로 기억됩니다. 손흥민은 그렇게 유럽을 떠났고 미국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LA에서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을 런던에서도 손흥민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2025년 8대 기적 명단에서 손흥민의 이름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하게 남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이 명단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각각의 기적을 축하했습니다. 퀴라소의 첫 월드컵 본선 진출, 볼로냐의 51년 만의 우승, 뉴카슬의 56년 무관 탈출, 그림즈비의 거인 살해, 고어헤드 이글스의 92년 만의 트로피, 크리스털 팰리스의 창단 첫 우승, 바이에른 뮌헨의 16연승, 그리고 손흥민의 15년 만의 우승.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다른 기적들도 놀라웠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개인의 서사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보통 숫자로 측정됩니다. 몇 년 만에 우승, 몇 연승, 몇 대 몇 스코어, 통계와 기록으로 기적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기적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18살에 유럽에 도착한 소년이 33세 주장이 되기까지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수많은 골과 도움, 화려한 개인 기록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우승은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의 좌절, EFL컵 결승 패배의 아픔, 시즌마다 반복되는 무관, 주변 동료들이 하나씩 트로피를 찾아 떠날 때 홀로 남아 기다린 시간. 그 기다림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뿌리쳤을까요? 2025년 5월 빌바오 1대 0 승리.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 펑펑 쏟아진 눈물. 그 눈물 속에 15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감사와 해방,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 기록이 아닌 이야기, 결과가 아닌 과정.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걸어온 길 전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7개의 기적도 물론 대단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는 보편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사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인내, 마침내 찾아온 보답. 이것은 축구를 넘어서는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기적은 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퀴라소의 월드컵 진출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볼로냐의 우승도 기념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록보다도 더 오랜 기억으로. 유럽 축구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적과 함께 장식한 손흥민. 그는 이제 전설이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LAFC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지만 유럽에서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 쉬운 길을 거부하고 어려운 길을 택한 사람,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 손흥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8대 기적. 그 중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이야기.
이게 손흥민의 15년 여정.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다시 런던에서 손흥민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적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크로슬리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독일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선정한 2025년 8대 기적. 그중 유일하게 개인 이름으로 올라간 손흥민의 15년 여정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았던 주장, 41년 만에 유럽 우승, 빌바오에서 쏟아낸 눈물. 8개의 기적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게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록이 아닌 사람, 숫자가 아닌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